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쯤 됐으면 다들 좀 자기 내면의 소리는 찾았을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6명, 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진짜 자신있게 난 진짜 내면의 소리 찾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예, 형태 씨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내면의 소리를 찾았거든요. 제가 오늘 정말 내면의 소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2번 강의했던 거는 이제 내 내면의 소리를 찾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찾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내면의 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한테 그 찾는 것을 고문시켜주기 위해서 위한 한 방법으로 한 방향 정렬과 인파워 해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동그라미는 이제 계속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 방향 설정하고 모범 보이기 2가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 방향 정렬, 목표와 시스템을 원하는 결과에 맞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체 규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왜 내면의 소리를 찾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찾은 거예요. 왜냐면 이 방향을 설정하는 건 우리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을 갖고 지금 계속 목표를 갖고 지금 계속 이렇게 잘 지내왔잖아요. 방향을 가끔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좀 엇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왔잖아요. 잘 우리 비전을 갖고 올바르게 성공해야 된다는 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랑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성장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쭉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신뢰, 인파워 해주는 거, 우리 다 모두 정말 신뢰의 조직에서 다 열정을 갖고,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열정인데 정말 열정을 갖고 다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 열심히 다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건 이제 양심 영성인데, 뭐 이것도 가끔 제가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이제 한 방향 정렬,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그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 정해서 이제 쭉 실천을 하는 게, 실행에 집중하는 게 이제 한 방향 정렬인데, 이것도 어쨌든 스터디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 주말까지 다 반납을 하고 어쨌든 그래도 많이 이쪽으로 정렬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오늘 되게 뿌듯하게 저희가 이제 첫 주문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신문 기사도 나게 되고, 사람들이 가입도 하게 되고 하면서 되게 정말 기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정말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막 제가 아까 그 들뜬 모습을 다들 보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진짜 이렇게 평소에 잘 웃지도 않는 우리 세이버도 회원가입 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지그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래도 세이버도 맨날 무기력하게 막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좀 비관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우리의 성은이마저도 오늘은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같은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면의 소리와 이제 실행 능력, 정말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가 이제 이 한 방향 정렬인데, 말은 마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 쓸모가 없다. 증기와 가스는 한데 모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돌리지 못한다. 삶은 초점과 헌신과 규율을 갖기 전까지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비전과 뜻을 가지고 열심히 양심에 뭐 충실하면서 삶을 산다고 해도 꾸준하게 어떤 거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행을 내가 하지 않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떤 규율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규칙을 갖고 살지 않으면 어쨌든 그거는 보여지는 결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실행 능력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신뢰성을 가져야지 이제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뢰성을 이제 가지려면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적 기대를 통해서 조직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나라에 정말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정말 수세기 동안 지켜져 왔던 어떤 문화 같은 게 한 번에 변화하거나 하는 일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쓰는 한국 말도 정말 옛날 옛적부터 쓰던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잘. 근데 이런 게 또 잘못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사고방식이나 어떤 세계관 자체를 바꾼다는 건데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만큼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직의 문제의 90% 이상이 시스템에서 기인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개인이 열심히 뭐 노력을 하고 잘한다고 해도 각자 잘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다 이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을 신뢰성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스터디가 이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좀 엇나갈 수도 있고 좀 잠깐 정신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규율을 어쨌든 정해놓고 무조건 이거는 해야 하는 거고 업무에까지 포함을 시킬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엇나가지 않게 봐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스터디랑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도덕적인 권위,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 방향으로 정렬된 원칙 중심의 조직과 제도는 도덕적 권위를 제도화했다. 이 말은 어떤 그 원칙 중심의 조직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맨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를 들었던 게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이렇게 탄생의 선물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4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감성, 지성, 영성, 그 신체 4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도덕적인 권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다른 어떤 생물체하고 다른 게 그런 선택의 그 자유가 있다라는 것과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칙 중심으로 하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봉사라던가 희생, 뭐 그런 기여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원칙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이거는 딱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기가 쉽겠죠. 원칙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는 거니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력은 선출된 공직자나 임명된 관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 이제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시스템에서 그 사람이 리더고 아니고 이게 나오는 거지 어떤 이 사람이 관료고 이 사람이 임명을 받았고 그래서 뭐 리더고 아니고라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한방향 정렬 도구. 이제 한방향으로 우리가 잘 정렬을 시키려면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우리 스터디를 계속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방향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 원칙에 맞게 자신을 재정렬하고 목표를 향해서 다시 매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긋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좀 어긋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뭐 대표님이라던가 항상 동기부여, 어제 그저께도 저희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지속적인 피드백은 우리의 행로를 확인하고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스터디나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항상 이 사람이 이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서로가 도와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파워 해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 속하는 건데 열정과 재능을 일깨워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정과 재능을 일깨워주는 게 이제 인파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의 대안은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다른 한편으로는 강하게 대하는 것이다. 구체화된 목표 중심의 승승합의서를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한다. 이건 진짜 이 사람이 리더가 되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고무시켜준다라는 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인파워 해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